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의 큰 안보 이슈는 지금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을 했는데 사실 그게 가장 빅 이슈죠. 그런데 그건 제가 데일리 디펜스로 따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안보는 아니지만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그 프랑스와 터키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최대의 곡창지대인 황해도 일대 최근 몇 달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 가을과 겨울 대단히 심각한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모내기로 인해 많은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난 4월과 6월 사이에 북한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으며 향후 몇 달 동안 심각한 가뭄이 이어져 올 가을 식량 위기가 또 올 수 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미 해양대기청 노아의 자료를 인용해 8일 보도했습니다. 노아의 전세계 가뭄지수 지도를 보면 북한 지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12주간 비가 거의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진행됐습니다. 북한 가뭄지수 지도에는 가뭄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을 나타내는 붉은색이 주요 농지를 뒤덮고 있는데요. VOA는 이것이 예전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기상기구 WMO 역시 북한의 최근 2년간 불규칙한 기후와 가뭄이 이어져 농업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강수량이 1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56.3mm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런 가뭄 때문에 북한 주민의 40%에 달하는 1,000만 명에 대한 긴급 식량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올 가을에는 이 같은 식량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 시설을 개발하고 저수지 담수 능력 확장 등 물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하수도 결국 비가 와야 채워지는 만큼 오는 장마철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참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북한입니다. 정권도 갈라지고 그리고 민심도 갈라지고 그리고 땅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비가 안 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겨울에 100년 이래 최악의 가뭄인 56.3mm의 비만 왔답니다. 그게 적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기상기구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비가 안 왔다고 합니다. 56.3mm는 고사하고 아예 거의 비가 안 왔다라는 그런 통계를 지금 내놓았는데, 정말 이 황해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 평안남도와 더불어서 거의 가장 큰 곡창지대 중 하나인데 이 황해도 지역에 이런 식으로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이제 1,000만 명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 북한 인구가 2,400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인구의 40%가 굶주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작년에 100만 톤, 올해 8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80만 톤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북한의 식량 사정이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훨씬 더 가혹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중국이 만약에 80만 톤 지원하지 않는다면 북한 올해 무너지는 것, 그건 당연한 그런 일이겠는데 중국이 이렇게 링거 주사를 놔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큰 비가 안 왔죠. 4월에서 6월에 비가 많이 와야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모내기 이제 다 끝났지만 모내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도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한강을 보십시오.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한강에 보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많습니다. 서울 한강폭이 얼마나 넓습니까? 잠실보가 있고 행주보가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 이포보 이런 식으로 계속 보가 있습니다. 4대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강에 보를 많이 만들어서 이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질, 그 물의 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의 양은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금 가뭄인데 우리는 농사 못 짓는다 소리 아무도 안 하죠.
뭐 4대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프랑스와 터키가 전쟁까지 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지중해 해군 대치 사건 이후에 프랑스와 터키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공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리비아의 터키 군사시설을 공습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야간에 지중해 쪽에서 접근한 국적 미상의 외국 전투기가 리비아 서부 알-와티아 공군기지를 공습했으며 이로 인해 터키군 장교 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중상을 입었다고 리비아 통합정부가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터키가 자국의 군사력을 전개시키는 전진기지로 활용 중인 알-와티아 공군기지를 겨냥해 이루어졌으며 리비아 공군은 이번 공습을 감행한 기종이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가 확실하다고 단정했습니다. 리비아 지역신문 리비아 악발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공습으로 터키군 기지사령관을 포함해 6명의 고위 장교가 사망했고 터키 정보국 고위 관계자들이 중상을 입어 트리폴리와 터키의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공습에 대해 그 어떤 논평도 내지 않고 있지만 리비아와 터키는 이번 공습이 프랑스 소행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라팔 전투기를 사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이집트뿐인데 이번 공습이 리비아 서부 지역에 있는 알-와티아에서 이루어졌고 공습을 벌인 전투기가 지중해에서 접근해 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중순 지중해에서 터키 군함이 자국 군함에 대한 이 대함 미사일을 겨냥하고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서 오는 7월 13일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터키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터키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라팔 전투기의 실루엣입니다. 야간에 하늘을 날고 있는 라팔 전투기인데 라팔 전투기가 리비아 최고 거의 서쪽 튀니지의 국경 지역에 인접한 그 지역에 있는 알-와티아 기지를 공습했어요. 라팔 전투기가. 그런데 지금 라팔 전투기를 쓰고 있는 나라는 터키, 이집트와 프랑스뿐이죠. 그러면 이집트가 때렸을까요? 지금 이제 이 리비아는 내전을 하고 있는데 동부 반군, 이 벵가지를 중심으로 한 동부 반군은 이집트도 동부 반군을 지원하고 러시아 그리고 UAE 그리고 프랑스도 동부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부 트리폴리 이 수도를 점거하고 있는 이 정부 통합정부 여기는 터키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와 이집트, 프랑스는 서로 간에 지금 대척점에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대척점에 있는 이집트, 프랑스가 공교롭게도 둘 다 라팔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집트가 때렸지 않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집트 국경에서 이 알-와티아 기지까지는 직선거리로 1670km예요. 라팔 전투기의 재원상의 카달로그 상의 최대 전투 행동 방향이 1800km인데 그거 사실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못 갑니다. 왜냐? 직선거리가 1670km인데 이거 지금 지중해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에서 벵가지 여기는 동부 반군이 이집트 편이니까 지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벵가지를 지나면 시드라만이라는 큰 바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우회해서 이 트리폴리 지역에 있는 이 통합정부군의 방공망을 우회해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터키 방공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토탈 2000km가 넘는 그런 항속거리 전투 행동 반경을 내야 되는데 라팔 전투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공군은 공중급유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라팔 전투기가 그걸 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증언에 의하면은 지중해 쪽에서 서쪽 지중해 쪽에서 들어왔다. 그럼 다 프랑스 쪽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프랑스 해군과 프랑스 공군이 이 라팔 전투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해군의 항공모함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서 라팔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라팔 전투기를 운영하는 샤를 드골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해군기지 톨룽에서 수리 중에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프랑스 해군의 라팔은 아닙니다. 그러면 프랑스 공군 소속의 라팔 전투기가 와서 때렸는데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죠. 프랑스는 공중급유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중순에 그러니까 6월 중순에 지금 이 트리폴리 이 통합정부군은
프랑스는 이 통합정부군을 지원하지 않죠. 그런데 통합정부군은 유엔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통합정부군뿐만 아니고 리비아 어느 곳이든지 무기가 지금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걸 지금 제재안으로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소속의 화물선이 지금 이제 이 트리폴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호위함이 검문을 했습니다. 왜냐, 여기에 불법 무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가면은 정말로 불법 무기가 실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리비아 통합정부군의 무장이 더 전력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프랑스의 라파에트 호위함이 와서 그걸 막고 검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터키의 메코급 호위함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 라파에트급 프랑스 호위함에게 사격 통제 레이더를 3번에 걸쳐서 조사하고 함대함 미사일 발사 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파에트급 호위함이 즉시 그 자리를 이탈을 하고 프랑스 외무장관이 강력 항의를 한 후에 책임자 처벌해라. 동맹국 즉 나토끼리 이런 법이 어딨냐. 그리고는 이제 EU 외무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오는 7월 13일 터키를 어떻게 제재할 거냐라는 그 제재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터키와 프랑스가 완전히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지는 알와티아 기지는 지금 터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그냥 과거에는 공군기지였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된 이 알와티아 기지를 터키가 들어가서 자기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커맨더가 사망했다라고 기사 나왔는데 그 커맨더가 리비아 주둔군 터키 총사령관인지 아니면 이 기지 사령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낮게 봐서 기지 사령관이라 하더라도 최소 대령급은 되겠죠. 기지 사령관 대령급 이상이 대령급 또는 우리가 지금 준장급 원스타급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기지 사령관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죽고 그리고 고위 장교 6명이 죽었다. 고위 장교라 하면 영광급 장교를 고위 장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요원들도 아주 여러 명이 지금 긴급하게 트리폴리 병원으로 구성됐다. 터키. 이거 지금 터키가 과연 참을 수 있는 상황이냐.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 해군 간의 이런 터키 해군이 프랑스 해군에게 도발했던 그 상황, 그에 대한 지금 프랑스의 보복. 이집트는 지금 아닐 것이 거의 뭐 이 기술적인 특성상 이집트는 아닐 것이 거의 뭐 확실하니까 프랑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프랑스가 이렇게 대놓고 보복한 거, 여기에 과연 터키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터키도 나름 이 군사력으로는 한가락하는 그런 국가인데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앞으로 이 중동 정세 어떻게 될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나중에 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터키가 또 황당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따로 설명을 군사TV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인민사랑 상징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 비용 조달을 지역 주민들에게 착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극심한 노동력 착취로 건설 동원 병력들의 탈영이 이어지고 있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들어가는 자금이 주민들을 착취해서 조달되고 있다고 RFA가 8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근 북한 정권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국가적 건설 사업의 건설 비용을 각 지방 행정기관 간부와 기업소, 주민들에게 뜯어내고 있으며 특히 돈주와 간부들에게 충성자금 명목으로 돈과 물자를 갈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당국이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충성자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심껏 알아서 바치라며 지속적인 강압을 해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은 충성자금을 바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무리를 해서라도 충성자금이나 물자를 바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소식통은 국가 중요 건설 대상을 당 창건 기념일 전으로 끝내는 것이 당에 드리는 우리 인민들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비루스로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낫내기에 정신이 팔린 저들은 인민들 피 빨아먹는 모기 같은 자들이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역병창궐 상황에서도 주민들을 갈취하는 북한 정권 도대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북한 황당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와서 남북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플랜 청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따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충성자금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병원 짓는다? 아니 지금 뭐 이 국민 인민복지를 위해서 평양종합병원 짓는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명분은 세워놓고 그 자금은 이들이 갖고 와. 알아서 성의껏 내. 그리고 돈주들 이들은 더 많이 내. 당간부들 더 많이 내. 이게 인민복지를 위한 행동인지. 능력 없으면 국가 접어야죠. 능력 없으면 사퇴해야죠. 그런데 왜 능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국민들 피를 빨아먹으면서 모기처럼 정말 더럽게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김정은 빨리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 그만둘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압박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하면 할수록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기에게 이렇게 피를 빨려서 굶어 죽고 힘들어 죽고 또 정말 뭐 이 억압에 학대받아 죽고 사형받아 죽고 하는 이런 상황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진보 정권이라고 하면 그 진보의 기본 이념이 뭡니까? 자유주의 아닙니까? 그 자유주의 기본 이념이 또 인권 아닙니까? 인권을 생각하는 진정한 진보 정권이라면 북한 정권 무너지게끔 더 압박에 나서는 것이 그들의 진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